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열린 복음가왕전 본선대회가 참가자와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며 학원 복음화를 이어가고 있는 학교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중심이 된 선교단체 빗솔라이트가 이를 창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 현대사회에서 신앙의 길잡이를 제시하고 천국에 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고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찬양제 복음 가왕전을 개최했습니다. 가수 중 왕이란 뜻의 가왕처럼 찬양을 제일 은혜롭게 부르는 성도를 가리는 대회인데요. 순위를 떠나 참석자 성도 모두 은혜가 넘친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습 실력을 뽐내며 무대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올해의 복음가왕은 누굴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찬양제 복음가왕전을 개최했습니다. 성도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찬양제는 예선전 124팀 중에서 30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중 단 10팀만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결선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가자 중 장애인 대교구 성도인 박성철 씨도 치열했던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박 씨는 장애인 교구 성도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끝나고 결선에 올라갈 10팀이 호명됩니다. 기뻐하는 참가자와 아쉬워하는 참가자들의 희비가 교차합니다. 온 마음 다해 부르는 찬양은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가자로 꼭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지만 결선에 못 올라가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로 한 번 더 출전하고 싶습니다. 구티비 후원으로 함께한 복음가왕전은 오는 21일 교회 내 바울성전에서 최종 결선이 열립니다. 교무 담당 윤광현 목사는 승패를 떠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는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가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씻을 새, 예식예, 씻는 예식이라는 뜻의 세례식. 성찬 예식과 함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 중 하나인 세례식은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제자됨을 공표하는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최근 한 교단사나 대학에서는 학원 복음화를 위한 세례 주간을 진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의 채플 시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진중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날은 세례식이 진행되는 조금 특별한 채플로 진행됐습니다. 학교는 올해 11월 마지막 주를 세례식 주간으로 정하고 학부별로 배치된 교목들을 중심으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도 허투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인 학우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세례식 주간을 통해 150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은 12명의 채플 담임 목사를 두고 학생들의 신앙 고민과 양육을 통해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캠퍼스가 복음의 불모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니만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백석예술대학교도 세례 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학교는 앞선 10월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초청해 사랑축제를 개최하고 기독교인 아티스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학교는 축제를 통해 복음을 접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이번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담당 교수들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가교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탤런트로 이제 좀 주변 지역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학생들의 그런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입교 받게 된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또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포교 대처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백석교단과 연결돼서 많은 학생들을 지역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기독교 대학은 세례를 통한 청년 복음화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목회자가 아닌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된 선교단체 빗솔라이트가 1일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생활 가까이에 있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선교단체와 교회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교계는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평신도가 중심이 된 선교단체 빗솔라이트가 창립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빗솔라이트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 2년여간 진행한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운동을 계승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빗솔라이트는 창립 예배에서 교회와 선교단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훈련 사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결을 도와 선교인의 모집부터 파송 후 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빗솔라이트는 성도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며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선교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 현장 참여로 선교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범 성도가 늘어나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며 그리고 현장 참여 선교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내 전도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빗솔라이트는 또 국내 거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민의 선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강좌 등을 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KWMA는 빗솔라이트가 진행할 사역을 축복하며 평신도의 선교 참여로 선교 흐름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주나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선교적으로 쓰임받도록 하자 하는 이런 운동이 오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운동이 한국 선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빗솔라이트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영어 구절을 줄여 쓴 단체 이름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은 한 해 동안 임원진 구성을 마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국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흔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천국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천국이 이렇다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신학자들이 천국에 대한 견해들을 밝히며 생각의 틀을 깬 신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신앙 길잡이가 되어줄 책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시편 23편을 인용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 설명하는 책 양의 고백이 출간됐습니다. 신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헝클어졌다고 표현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이 느낀 점을 작성할 수 있는 나의 고백장도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저자 한기치 목사는 신간을 통해 시편 23편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씀이라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고백이라고 전합니다. 21세기의 12제자들과 함께 재림한 예수가 서울에 방문하는 에세이 스타벅스로 가는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유다는 2000년 동안 팔린 성경책의 저작권을 계산했다와 예수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다 등 풍자와 해악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12제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상상력을 바탕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극작가인 저자 김진국 씨는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온 교훈들을 현대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책 천국에 대한 4가지 견해는 천국에 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제시합니다. 전통 복음주의 개신교 관점과 새 땅의 관점, 지상의 천국 관점에 이어 가톨릭의 관점도 담았습니다. 코너스톤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인 저자 마이클 위트먼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고 일축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통해 성도들이 평소에 상상만 했던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총 회장단이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고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입적한 자승스님 장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8년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의 그동안의 업적을 기리며 종교계, 정치권, 행정부 등 각계에서 조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군산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지역 청소년과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해 찬양의 열기에 동참했습니다. 연합 집회, 찬양 집회가 우리 많은 이들에게 힐링이 되고 또 신앙에 더 용기와 회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임만호 회장은 또 신앙의 복음 제시와 함께 문화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의 본을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연주가인 드러머 리노를 초청해 드럼 연주와 간증을 선보이며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 즉 대통령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하며 방송 3법이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각각 의미합니다. 스웨덴이 한국 아동의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유일의 한국인 아동 입양기관인 입양센터는 한국의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한국 아동 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입양법은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받는 국가가 양 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웨덴 입양센터는 이에 따라 민간기관이 아닌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 절차를 책임지게 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한국으로부터의 국제입양 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한국의 국제입양법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가축시장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까지는 같은 도내에서만 소의 반입과 출입이 허용되며 8일부터는 전국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방역대 소재 가축시장의 영업은 제한된다고 중수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축산 종사자 모임도 단계적으로 허용되며 7일까지는 도내 종사자, 8일부턴 전국 단위의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럼피 스킨 확진 사례는 모두 107건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신규 확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빈대 발생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마다 고시원 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시에 등록된 고시원 4,800여 곳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까지 서울시의 빈대 발생 총 89건 중 절반에 가까운 43.8%가 고시원에서 출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또 5개 시립 쪽방 상담소를 통해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쪽방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해킹 조진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조율해 처음으로 발표한 독자 제재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자금을 계속해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30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 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커 조직입니다. 이 밖에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무기 수출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 법무부는 LGBT 국제대중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식 문서와 공공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더 적은 책임을 지고도 더 큰 피해를 봤던 개발도상국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후손실과 피해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COP28 의장국인 UAE,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이 각각 1억 달러 넘는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외신은 기후손실과 피해기금이 4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확보하면서 조기에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3 딜북 서밋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재 중국 지도부가 내부 도전에 압도된 상태라며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 개입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5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미중 대리전 양상에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40여일 남기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중국은 다음 날 대만 총통의 말을 일축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 분할 불가능한 일부로 대만 총통 같은 것은 없으며 외교 문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밤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차츰 찬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일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조건으로 일시 휴전이 시작된 지 7일 만입니다. 국제사회는 휴전 연장이 계속되길 기대했지만 결국 전쟁은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전투 재개로 사망자가 발생해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다시 휴전이 재개되고 전쟁이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